소장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예고드린 대로 저희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7회 실천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입니다. 오늘은 세계 시민을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신종수 국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셔야 하는데요. 그 출장 관계로 지금 이동 중에 계셔서 어, 따로 인사 말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략키 신종수 국장님의 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강연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종수 국장님은 식물유전 육종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곡물 기업인 몬산토 코리아 전략본부장, 농촌진흥청 기술경영과 연구관을 역임하시고요. 이후에는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코이카 미얀마 사무소 1급 상주 전문가,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장, 직을 역임하시면서 공적 개발 운송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현재는 IRRI, 필리핀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쌀연구소 아시아 총괄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종자강국 세계시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저서가 있고요. 이외에도 방송 활동이나 또 정부 관련된 자문 역할들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종수 국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종수입니다. 예, 뭐, 그, 별거 없어요. 왔다 갔다 많이 한 역마살이긴 전데요. 또 고 교수님 이제 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거에 대해 글로벌 리터러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의향이 있느냐 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했는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고민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저는 이과예요. 문과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 약합니다. 이렇게 말빨도 약하고 이렇게 논리적 체계가 약하고 저는 주로 이제 실질적인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위주로 하고 이 과학적 베이스,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거 기본 인문학적 소양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세계 시민을 위한 여정인데 과연 이게 제가 걸었던 여정이 세계 시민으로의 여정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이제 한번 그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예,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했던 일들을 위주로 다양한 경험들을 그나마 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그 내용은? 예,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이것도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슬라이드 쇼를 누르고요. 네. 제목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만 있어 보여요. 두 번째부터는 별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꼭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글로벌 리터러시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 과연 글로벌 리터러시가 뭔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네이버에서도 찾아보고 구글에서도 찾아봤는데 구글은 이제 영어로 돼 있고 주로 네이버는 한글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한국어가 편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 세계 사회, 문화 경제, 세계 사회 문화 경제 분야의 다양성에 대한 기본 교양이다. 문화, 언어, 인종, 성별, 종교 등 다양한 다양성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그동안 지난 1993년 8월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으니까 30년 정도 됐네요. 예. 그래서 30년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칠해봤어요.
까만색으로 돼 있는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하고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이건 이제 뭐 비슷한 일인데 이제 직급이 다르고요. 연구사하고 이제 연구관은 이제 좀 다른 거고. 그래서 공무원이었고요. 두 줄은 공무원이었던 저. 그다음에 빨간색은 신젠타, 몬산토, 이제 미국 본사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이고요. 했던 일들이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네모메 푸드 대표이사는 양구의 국산콩으로 두유를 만드는 회사를 한번 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한국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그 국제쌀연구소에서 두 번째 근무 중인데, 첫 번째는 미얀마 사무소장을 했고, 관뒀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지금은 아시아 디렉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코이카하고 코트라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미얀마 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고, 코트라에서는 프놈펜 캄보디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군데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오게 되면 이제 대학 소개책자를 주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향후 취업 가능한 뭐 그 취업처들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 대학의 그 안내책자에 공무원을 할 수 있고, 당신이 여기 이 학교 이과를 졸업을 하면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 갈 수도 있고, 회사, 뭐 국내 회사든 외국 회사든 회사를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국제기구를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 아니면 뭐 교수 같은 그런 연구직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이 써 있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 농대를 나왔습니다. 농대를 나와서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을 좀 대부분 할 수 있는 되게 운 좋은 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게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뭐 공무원 하다가 외국계 기업 가서 뭐 마케팅 하다가 무슨 저기 시골의 양구에 가서 무슨 뭐 대표이사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또 미얀마 가서 그 무슨 ODA 전문가라고 또 하고, 그 국제기구에서도 일하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다 갑자기 또 그 코트라 무역관장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개발협력 섹터에 들어와서 하고. 그래서 이제 느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처음에 공무원이 된 거는 별, 별 생각 없이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경쟁도 너무너무 치열하지만, 우리 고 교수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87학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취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높은 어떤 무슨 그 스펙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라는 건 뭐 꿈도 못 꿨던 시절이고, 영어도 잘 못했고, 토익 점수도 없었던 시절이고, 대충 그냥 또 인턴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정규직이요. 그래서 되게 날로 먹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았던 시절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같으면 뭐 도저히 뭐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스펙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냥 시절이 그렇게 쉬워서 그렇게 쉽게 직업을 얻었던 시절이었고, 공무원도 뭐 교수님들이 너 공부해라 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수십 명씩 뽑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래서 첫 직장이 이제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원에 있었는데, 농진청이 뭐 하는 데냐면 뭐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녹색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뭐 좀 먹고 살기 어려웠던 때, 이제 뭐 좋은 농업 기술을 통해서 식량 자급도 만들고,
일단 배고픔에서 해방시키는 그 녹색 혁명이라는 걸 했던 이제 그 연구소죠. 국가연구소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전공이 농업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가서 2000년까지 한 7년 정도를 일을 했는데 좀 처음에 생각했 뭘 별 어떤 대단한 사명의식 없이 들어와서 그런 거기도 하겠지만 공무원 그러니까 공공연구원으로서의 삶이 그렇게 보람 있고 그렇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제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내가 하는 연구도 그렇게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래도 머리가 나빠서 연구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어, 신젠타 종묘라는 이제 한국의 회사로 종자회사입니다. 옮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뭐 옮기게 된 계기는 우리 연구실장이랑 대판 싸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때려칠 거라 그랬더니 그분이 너, 너 나가. 그래서 물론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절대 안 잘립니다. 근데 서로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아이 어떻게 나가요? 그랬더니 내가 헤드헌터 소개시켜 줄게 해서 장난처럼 시작돼 갖고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그 잡이 많고 사람이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인생의 되게 큰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그냥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좀 불안정한 직업으로 확 바꾸는 상황에서 가족들도 많이 반대를 했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한 상태라 저희 아내가 그 좀 사기 결혼이었다. 그 안정적인 삶을 그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그 불안정한 직업을 가져버리니까 뭐 근데 하여튼간에 그때는 막 해보고 싶었어요. 막 뭔가 이렇게 외국계 기업에 가서 뭔가 좀 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뭔가 생동적이고 막 설렜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냥 반대를 무릅쓰고 공무원 사표를 내고 이제 신센타 종묘라는 곳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문제는 들어갔더니 원래는 이제 그쪽에 연구소로 가는 걸로 알고 들어왔는데 처음에 첫날 사장이 이제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분하고 면담을 하는데 내가 여러 번 당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은 연구보다는 마케팅 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마케팅이라는 건 잘 모르고 볼펜 한 자로 안 팔아봐서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 했더니 그 재밌는 분야니까 한번 해보래요. 그러고 한 6개월 해보고 정말 못하겠으면 연구소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갑자기 마케팅부 과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란 거를 막 시작을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물건을 잘 이렇게 그것들 사람들에게 잘 표현을 하고 그것들이 성공하고 그런 거 보면서 막 성취감도 생기고 너무 재밌고 해서 되게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후에 과장으로 들어가서 부장으로 이제 차장을 안 거치고 두 단계를 승진을 했죠. 그래서 마케팅 부장이 돼서 이제 갑자기 부서의 장이 돼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어제까지 제가 차장님 하고 모시던 분이 갑자기 저한테 부장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낯설고 불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니기 싫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외국 친구들이 나이 상관없이 그냥 잘해봐라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제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그건 적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업해갖고 이렇게 이 사이언스만 전공했고 그쪽으로만 일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재정, 그러니까 파이낸스 쪽으로는 잘 모르니까
이 CFO라고 있습니다. Chief Financial Officer라고 재무 담당 임원. 그분이 회의 때마다 이제 막 그 창피를 줘요. 너 이런 말 아니? 뭐 ROI, 뭐 Return on Investment, 뭐 EBITDA에서 Earnings Before 뭐 이런 뭐 Interest and Tax 뭐 이런 거 아냐고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놀렸어요. 그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짜증나서 그러면 그걸 공부를 했어요. 밤에 막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아니 도대체 그럼 상무님이 얘기하는 걸 다 이해하고 상무님의 눈높이에 맞추려면은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MBA는 해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 나도 MBA를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그런 걸 공부하면 좋겠구나 해서 갑자기 또 막 하고 싶어져서 찾아보니까 미국은 너무 비싸요. 막 학비가 1억이 넘고. 근데 캐나다는 장학금 제도도 있고 좀 어느 정도 그 가능할 것 같아요. 회사 몇 년 다니면서 모은 돈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캐나다에 가서 이제 MBA를 했죠.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회사에서 겪었던 많은 것들을 케이스로 다루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 더 좋았던 건 가족들하고 그때 이제 애들이 유치원생이었는데 아들과 딸 둘이 쌍둥이가 있어요. 저는. 걔네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뭐 춥긴 하지만 맨날 썰매 타고 막 스케이트 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또 학생이다 보니까 아이들 뭐 병원 가고 선생님 면담 가고 그런 걸 다 같이 다니면서 진짜 아빠로서 애들하고 그 같이 시간을 보냈던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어,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고, 우리 딸이 제일 싫어하는 애가 누구고, 뭐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았던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추억들이 지금 아이들이 많이 컸어도 좋은 추억으로 같이 갖고 있어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거의 졸업 때가 됐는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MBA 끝나면. 근데 정말 운 좋게 그 미국의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유전자 뭐 바이오텍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거기에 이제 미국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됐죠. 물론 이제 그 전에 MBA 전에 저는 한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는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농학 박사인 상태에서 MBA를 또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런 농학 박사인데 MBA까지 있으니까 이런 바이오텍 기업의 임원으로 되게 좋은 스펙이다 해서 어,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인터뷰를 미국 가서 했더니 오라고 해서 이제 취업을 다시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졌죠. MBA 하고 나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그 뭐라 그러나 그 근데 그 재미가 너무 없지 않아요? 이런 얘기? 너무 혼자 얘기만 떠들어서. 그래서 그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미국에 취직을 해서 잘 살다가 미국에서 이제 겪었던 게 뭐냐면 인종차별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에서 그래도 동양인으로서는 그래도 좀 고위직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고가화하는 거죠. 그 시샘하고 해서 회의를 하면 막 그 남부 사투리 막 쓰고 못 알아듣게 하고 우리로 따지면은 최신 그 유행이나 뭐이 줄임말들 뭐 이런 걸 써가면서 외국인은 알 수 없는 그런 자기들만의 언어로 막 떠들면서 키득키득거리고 말 안 듣고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 그다음에 집에서는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갔더니 너무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뭐 동양인이니까 니네 집으로 가라, 뭐 니네 나라로 꺼져라, 뭐 이런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실은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잘하고 친절하게 대해도 돌아오는 건 똑같고 변화가 없고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것들을 미국에서 겪으면서 좀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일 큰 상처가 뭐였냐면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나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가장 절망적인 부분들이었죠. 물론 여러 가지 해갖고 뭐 이렇게 완화시켰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런 상처는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상처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할 때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노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이러저런 이유로 뭐 아닌 것 같다 해서 사표를 내고 한국에 다시 와서 이제 한국에 이제 무슨 개방직 뭐 이렇게 하는 특별 채용 시험을 봐서 또 운 좋게 합격을 해서 이제 다시 예전에 있었던 농촌진흥처 가서 다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좀 했어요. 근데 여전히 공무원은 이제 이 어떤 밖의 세상에서 일해본 경험을 가지고 공무를 하니까 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이제 좀 양구에 새로운 국산콩 이렇게 이 두유 회사 같은 것들이 망해간다고 해서 그거를 살려볼까 해갖고 또 뛰어들고 그래서 근데 뭐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려서 이제 대기업에 인수시키고 나왔는데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냥 세계관이나 꿈은 아니고 30대까지는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40대부터는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50대부터는 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뭐 이런 되게 말도 안 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코이카에서 이 농업 분야 전문가를 뽑는데요.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원하고 보니까 제 분야가 미얀마래요. 그래서 미얀마를 가게 됐는데 2013년 1월. 그러니까 처음으로 직장 생활한 지 딱 20년 만에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미얀마에 가서 이제 이런 생활을 했어요. 오른쪽 사진이 매일매일 하는 일. 그쪽의 농민들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뭔가 좀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뭔가 좀 어떠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 디맨드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한국의 원조 사업과 연결시켜서 그 마을이나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뭐 맨날 그런 거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텔레비 보면 뭐 우물 파고 뭐 상수도 설치하고 전기 들어오고 뭐 그런 기본적인 농촌 개발 사업도 있었고 또 한국의 농촌 개발 경험들이 이제 이수하는 것도 있었고 농기계 훈련센터 그다음에 뭐 그 어떤 농업 기술 관련된 연구소 건립 사업 그다음에 이렇게 이 논이나 이런 데를 갖다가 중장비로 잘 반듯하게 정리하는 경지자재 사업들,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 이제 그걸 실행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코이카 사무소 그때 같이 근무했던 미얀마 직원분들, 한국 직원분들, 보면 하얀색 입고 앉아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그때는 행복했어요. 또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었고 또 보람도 있었고 물론 연봉을 따지면 미국에 있는 연봉이 뭐 말도 안 되는 적은 연봉이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그 생활 수준은 뭐 되게 어려웠죠. 뭐 가서 살면서 뭐 현지 분들하고 같이 살면서 어, 좀 불편한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보람 있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이제 이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는데 이때 이제 느꼈던 건 미국에서는 상처를 받았다면 미얀마에서는 많은 그 뭐라 그러죠? 힐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한국 사람들 외국인 사는 동네에서 안 살고 그 미얀마 분들 사는 현지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명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뭐 추석이면 송편
빚고 설이면 떡국을 끓여 먹고 그런 것처럼 미얀마도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주민들이 하는 것들에 항상 초대를 받고 같이 하고 하면서 어떤 정말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또 거기 있으면서 언어도 쉽게 배울 수 있었고 미얀마어도 쉽게 배울 수 있었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정말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다른 인종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경험했던 정말 소중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이카라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 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되게 하는 일이 보람 있고 자랑스럽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생의 정말 큰 전환점인데, 예,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뭐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큰 수영장 딸린 집도 주고 어마어마한 연봉도 주고 스톡 옵션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 다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지만 미얀마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불편한 삶이지만 너무 행복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막 좋았어요. 지금 이제 미얀마에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 많이 죽고 되게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거기 친구들도 많고 같이 주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또 코트라 무역관장으로 근무할 때는 거기는 공공기관이니까 이제 한국의 공공기관의 룰을 따르지만 또 캄보디아라는 국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캄보디아 친구들도 생기고 또 캄보디아어도 공부할 기회가 생기고 물론 이제 미얀마어는 어느 정도 하지만 캄보디아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반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조금밖에 못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못 다녀서 그래도 그 미얀마랑 캄보디아랑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상당히 다르고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같은 불교 문화권이긴 하지만 또이 경제 수준이라든가 뭐 경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 제도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남아 국가 바로 근처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다양성에 대해서 경험하고 공부하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임기를 잘 마치고 이제는 다시 일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일이는 뭐 하는 데냐면 인터내셔널 라이츠 리서치 인스티튜트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통일벼라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이 쌀이 많이 부족해서 막 이제 식량적으로 문제가 많았을 때 그때 일이랑 한국이랑 같이 노력해서 협업을 해서 만들어서 통일벼라는 걸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쌀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가 이제 됐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경제 발전에 이제 매진할 수 있었던 되게 의미 있는 이제 한 획을 걷던 시기를 함께한 국제기구죠. 그래서 1960년에 이제 생긴 국제기구인데 한국과는 엄청난 인연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위에서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저를 1위로 끌었던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공고에 전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지원해서 이제 면접 봐서 들어가는데 채용 공고에 Rice Science for Better World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위의 구호인데 어떤 Rice Science, 쌀, 뭐 벼 이런 과학적인 것으로 기술로 for better world,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좋다. 그래서 어, 인터뷰 보고 물론 이제 지원자가 많습니다. 국제기구는 뭐 여러 명 지원해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독일애랑 저랑 둘이 이제 붙었는데 그래도 제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다행이죠. 그래서 좀 의미 있고 그런 일. 지금 하는 일들은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기틀을 잡았듯이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 방글라데시, 뭐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 부탄 이런 나라들에도 새로운 기술과 좋은 쌀을 보급을 해서 그 나라도 이제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게 도와주고 있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보람 있어요. 보람 있고,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한 30년 동안 했던 일들인데, 그, 그 세계관이라는 걸 또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이고,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인데,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세계관이라는 것들은 뭐 다양한 데피니션이 있겠지만 그냥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되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좀 차갑게 바라보는데 저는 좀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편이라 그 운도 많이 따른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미국에서 트레이닝 받고 그러면은 파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면은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시민을 또 찾아봤어요. 그때 세계적 시각으로 지구촌의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요새는 이슈들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뭐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젠더 이 성평등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들은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 종교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그런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세계 시민이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회의가 드는데 하지만 되게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냥 어떤 인권의 문제, 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인식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와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소중한 사람들이고 돈이 없고 좀 어렵게 산다고 해서 결코 인간으로서 어떤 디그니티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큼은 기본적으로 제가 강하게 느꼈고 그런 생각은 저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당했던 그런 인종차별들을 봤을 때 그건 너무도 큰 상처고 절망감을 줘요. 왜?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이런 좀 인식이라든가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촉발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어, 저랑 이제 뭐 저 친구가 있는데 친구 두 명이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둘 다 의대를 가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 진짜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려고. 엄마가 너무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셔서 한이 맺혀갖고 진짜 의사 돼가지고 좀 아픈 사람들 마음껏 고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 하나 있었고 한 명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친구라 그냥 부모님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또 뭐 장가도 잘 갈 수 있고 뭐 하니까 의사 되라. 그래서 본인도 뭐 그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둘 다 의대 공부를 했는데 둘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둘 다 이제 의대생이 됐는데 한 친구는 이제 이제 의대 합격했으니까 의사만 되면 이제 또 엄마 아빠가 얘기했던 거 다 이루어지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빨리 해서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어쩌고 해서 한 6, 7년 후에, 아니, 8, 9년 후에 이제 의사가 다 둘 다 됐습니다. 근데 두 친구가 달라요. 한 친구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고 이제 뭔가 이렇게 아픈 사람 고쳐준다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된 친구는 의사 면허증을 받는 그 날이 자신의 꿈을 펼칠 데이 원이 되는 거고,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평범하고 되게 아니,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은 삶을 할 수 있는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의사가 되는 것이란 목표가 끝나버렸죠. 엔드 오브 더 데이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구는 가슴 설레는 자기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첫째 날이라는 기쁨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이미 이제 뭐 기쁘겠죠. 의사가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뭐 하지? 뭐 딱히 이렇게 꿈이나 목표가 없는 상황에 이제 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저도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의사결정할 때 막 설렐 때가 많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 설렐 때는 그게 되게 그 좋은 거고, 뭔가 이렇게 막 새로운 일, 하고 싶은 일, 또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뭔가 어떤 자리가 탐나고, 그러니까 무슨 뭐가 의사가 돼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뭐 우물을 파야지 이런 거지. 우물을 파는 NGO의 뭐 총재가 돼야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to be, 뭐가 되고 싶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그것이 되고 나면 공허해지고 또 다른 더 높은 직위를 탐하게 되는 것 같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조금 더 행복하고, 또 그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도 더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느끼고 더 행복해지지 않나. 뭐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고 싶은 것이 많은 삶보다는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삶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나. 그리고 뭐 오늘의 주제인 글로벌 리터러시라는 것들, 세계 시민이라는 걸로 봤을 때 세계 시민이 돼야지라는 것들,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그냥 어떤 세계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좀 내가 그런 것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막 하고 실천이라기까지 뭐 해보고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러는 게 오히려 그 진짜 교조적인 세계 시민이라는 정의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그 세상이 조금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접근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그 세계 시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 시민이라는 것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보니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소양들은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갖춰야 될 게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뉴욕 쪽이나 LA 쪽에서 살았던 학생들은 그냥 자라서 성인이 돼도 그렇게 인종차별을 심하게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민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양성에 대해서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미드웨스트, 이제 이런 미조리주라든가 뭐 이런 그 중부, 옛날에 무슨 뭐 서부 시대 관문 이런 곳에서 그래서 평생 그 거기서 살았던 친구들은 여전히 미국이 최고고, 근데 뭐 이런 여권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가는데 뭐 그런. 그래서 그 경험, 이 인식,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훨씬 더 그들에게도 좋고 세상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에 계신 뭐 교수님들, 뭐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생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그 교육기관의 역할에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다양성에 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그런 소양들에 대해서 좀 교육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덜 주고 세상에도 어떤 덜 부담이 되고 세상이 좀 더 살기 좀 수월해지고 지내기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일단 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실천하는 삶을 통한 우리 주제이지만요, 글로벌 리터러시한 측면을 또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술자리에서 듣지 못한 얘기를 들어서 좀 흥미롭기도 했는데요. 저기 우리 궁금한 사항이나 또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장민경 교수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부터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학과 일정 때문에 너무 늦게 들어와서 지금 끝부분 들으면서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례에 대한 부분들 저도 이제 해외 활동 실천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실천 속에서 이 리터러시라는 부분들, 글로벌 리터러시를 어떻게 좀 더 현장감 있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가시화해서 실제 척박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이러한 글로벌 역량과 리터러시 역량 부분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트래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저도 이제 몇 년째 계속 이제 이런 해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앞부분부터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뒷부분 이야기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의견을 주시면은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그 질문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역시 교수님이시라 예. 뭐 우리 고 교수님이 막 이렇게 너무 포장을 해서 그렇지 뭐 실천을 위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찌 살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 사실 현장에 나가서는 좀 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가서 부딪혀도 얻는 게 많겠지만 조금 준비해서 가면 훨씬 더 쉽게 적응하고 훨씬 더 쉽게 잘 지낼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내가 그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준비라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준비가 필요하냐 그러면 다른 것보다 첫 번째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언어에 대한 준비는 뭐 과나 이과 문과 상관없이 뭐 무슨 어느 전공을 해도 뭐 영어가 가장 그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외국어 정도는 능숙하게 해놓는 게 이렇게 가서 생기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요. 또 보다 쉽고 빠르게 그 커뮤니티에 정착하고 그리고 새로운 언어, 그 현지 언어, 제가 미얀마어를 뭐 배웠는데 그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히 영어 공부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소양을 쌓고 관계를 만들 때 가장 범용적으로 준비하기 필요한 거.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가장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언어 공부에 대해서 한 가지 언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언어 공부라는 부분들이 가장 그 현실적인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인 게, 제가 이제 코로나 때 한 3년 못 나갔었고, 그 매년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방학 되면은 이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장에 아웃리치를 나가서 직접 이제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접목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활동들을 쭉 해왔었거든요. 근데 네. 학생들을 몇 년째 쭉 지도하다 보니까 성찰일지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처음에 학생들이 첫 번째로 받는 샥이 이 언어에 대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언어에 대한 장벽이 그 해외 현장에 나갔을 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다는 공통적인 이런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주신 말씀들이 저 경험하고도 굉장히 참 잘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문호린 선생님 또 해외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질문 하나 하시죠. 보통 이제 이러면 이제 그 부담스럽잖아요. 그 막 우리 고 교수님이 막 사람을 이제 막 지적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지적 당하시는 분은 부담스럽고 다른 분들도 이제 지적 당할까 봐 이제 자꾸 화면에서 눈을 막 이렇게 쭉 화면 작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그럼 제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 뭐지,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을 겪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저희 나라보다 조금 수준이 있는 나라에 갔을 때, 좀 더 상위 수준이 있는 나라에 갔을 때 받는 게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개발도상국에 가서도 인종차별이라기 하지만 아무튼 외국인 차별? 이런 거를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그때 생각이 나서 살짝 웃었던. 근데 혹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처를 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불쾌하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들 나눠주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불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라라는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예, 진짜 심한 인종차별은 팁이 없어요. 그거는 상처만 남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뭐 제가 해결할 수가 없죠. 제가 인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피부색을 바꿀 수도 없고 뭐 또 국적을 바꾸고 싶지도 않고 코리아 좋잖아요. 뭐 요새는 옛날에는 코리아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좀 있었어요. 백인들 사이에서. 근데 요새는 코리아 그러면 오히려 제가 이제 최근에 출장을 스위스애랑 같이 다니는데 걔는 완전 찬밥이에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스위스 그러면 오케이. 어디서 왔냐면 코리아 그러면 막 또 뭐 이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걔가 되게 부러워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지 괜찮아 니네 초콜릿이 있잖아. 그래서 니네 초콜릿 맛있잖아. 막 그러는데 걔네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 평가는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직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선호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꾸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스펙 위주로 살다 보니까 뭐 진짜 무슨 어마어마한 대학을 나오고 어마어마한 뭐 스펙을 쌓아야지만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나오면 4년제 대학이면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이 그러니까 4년 그 학사 4년제 학사면 4년제 대학 인정하는 학교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퀄리피케이션만 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국보다 훨씬 경쟁이 덜 치열하고 예전에는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약간 차별이 있었지만 요새는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해보는 것도 오히려 한국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경쟁이 심하니까 오히려 요새는 외국이 더 경쟁이 덜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언어만 좀 준비를 하면 요새는 되게 쉽게 나오고 저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하노이 우리 사무소에 와 보니까 뭐 물론 한국 사람 저 혼자밖에 없지만 베트남 분들도 있고 미국 사람도 둘 있고 영국 사람 있고 독일 사람 있고 한데 다 우리 직원들인데 다들 뭐 행복하게 잘 지내요.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래서 뭐 베트남 현지 직원들도 되게 영어 잘하고 그래서 뭐 하나도 안 꿀리고 그래서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나와서 한국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은 또 되게 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무슨 뭐 토익이 몇 점이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대화하면 되는 거니까 의사소통만 되면 되니까 토익 점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겪어보니 해외에서 일하는 게 훨씬 삶의 질도 높고요. 물론 한국보다 불편한 건 너무 많지만, 예. 근데 인종차별에 관련돼서는 뭐 대응 방법이라는 거,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무지,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으나 내가 오해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았던 거는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히려 미안해져요. 뭐 그런 거죠. 막 미얀마에 처음 갔을 때 막 사람 지나가는데 막 크락션 막 눌러대고 빵빵거리고 막 뭐라 그러고 그래서 기분 되게 나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조심하라는 얘기였어요. 예, 저쪽에서 뭐 오니까 조심하라. 나를 챙겨준 건데 내가 그 내용을 그 문화적 차이를 모르고 내 혼자서 아이씨 막 이러고 했던 것들이 미안해지는 것들. 하지만 진정한 인종차별은 진짜 의도적인 인종차별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리터러시라는 게 전 세계에서 이 기초적인 교양,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러죠? 그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부터 이런 소양 교육들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진짜 악의적인 인종차별들은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는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가 힐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제 경험상. 예, 그렇습니다. 또 두서없이 또 말씀드려. 네, 저희 윤영 소장님이 채팅으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확인해 수 네, 있을까요? 예, 예. 우간다 컨텐츠 교육 사업을 하시는 교수님, 우간다에 혹시 나눔이나 실천을 나눔에 사용. 우간다에서 교육 콘텐츠 보급 사업을 하시는 교수님, 예, 뭐 이제 이제 지난주에 하셨거든요. 예, 그분이 예. 시민 강연을 하셨는데, 예, 예, 예. 예, 예. 근데 그분이 어떤 뭐 NGO나 이런 데 소속돼서 하시는 겁니까?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어떤 예, 개인적인 차원으로 예. 하시는 학교, 뭐 건가요? 대학 차원에서. 대학 차원. 예. 뭐 사실은 이제 이 원조 사업엔 두 가지 이제 흐름이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적 ODA는 오피셜이에요. 공적 원조가 있고 다른 거는 이제 사적 원조가 있는데 그 공적 원조 중에서도 이제 원조 기관 코이카나 이런 뭐 USDI나 이런 공적 공공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대학이나 뭐 NGO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음, 그분들 보급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가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는 뭔가 이렇게 현지의 네트워크가 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나는 돈이죠. 이제 펀드인데, 펀드는 사실은 펀드레이징을 본인이 소속된 대학이나 본인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일이라는 곳에 근무하지만 아프리카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국, 독일 이런 데 있는 원조기관에 가서 돈을 따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 연구비 따시듯이 저도 그렇게 프로포잘 써서 가서 따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서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 채팅만 갖고는 그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교육 지금 콘텐츠 이제 그건 하나의 사례이고요. 이제 네네네. 소장님이 여쭙는 거는 예, 그 예,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 국장님의 관점에서 예, 예. 혹은 이제 지금 하시는 일하고 관련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저희에게 뭐 그 조언이나 혹은 뭐 소개해 주실 나눔의 실천이라는 측면에 강조점이 놓인 것 같습니다. 예. 막, 나, 난 별로 저는 되게 안 나누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어서 잘 그래서 그냥 그 여러분들 하시는 일 교수님들도 매일매일 나눔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학생들과 같이 나누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과라 이제 문과의 어떤 그런 이 소양이 없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나눔이나 실천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 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얘기하신 그 유명한 그 책 있지 않습니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네, 이런 책도 있었고 그렇게 가면 너무 네, 얘기가 넓어지나요? 근데 그 국장님 하신 일도 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거기서 이제 또 보람을 느끼시잖아요. 네, 일을 하는데 그건 국장님 일이지만 그게 이제 결국엔 그 해당 국가에 도움을 주는 일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여쭙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나눔의 실천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제가 뭐 제일 좋은 거는 그거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게 세상에도 도움이 됐네? 뭐 이게 최고의 아이디어라는 케이스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 뭐 그런 것도 웃기는 거고. 어, 나눔의 방법이라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그 가치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할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제가 몬산토에서 계속 근무했으면 지금 되게 돈이 많겠죠. 뭐 연봉이 엄청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더 소중한 거냐, 밸류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이 원조 사업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이 주민들과 같이 농민들과 같이 뭔가 어떤 그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해 성취감을 느끼는 게 밸류가 더 높은 건가? 저 개인의 판단은 후자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느꼈고 그 후자의 일을 할 때 훨씬 더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떳떳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GMO 파는 회사에서 임원을 하면 글로벌 임원을 하면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 가치 있고 세상에 도움되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능력과 지식이 이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 뭔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결시키는 거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게 방법이 아닐까. 뭐 하기 싫은데 뭐 세상에 도움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봉사활동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하면 세상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너무 처음에 예, 말씀하십시오. 얘기하시죠. 말씀하세요. 예. 네, 처음에 뭐 왜요? 예. 아닙니다. 지금 마무리를 할 타이밍이 예, 돼가지고 마무리하십시오. 바쁘신데, 아니 처음에 이제 코이카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음,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놀랬었고, 예, 그래서 음, 워낙 이제 해외로 많이 있다 보니까 나도 이제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 친구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또 진정 원하는 삶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코이카의 활동은 잘 모르는데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ODA 사업이나 또 이런 음,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어, 그, 뭐, 살아오신 이력 자체가 뭐 우리 제목처럼 그 세계 시민을 위한 그 여정의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물론 이제 그 코이카도 하시고 코트라도 하시고 지금 이제 일이라고 그냥 발음을 하네요. 쌀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제 뜻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의 활동에 또 그런 그 뜻이 또 계속 반영되고 또 뭔가 그야말로 이제 설레는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 강연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바쁘신 와중에 저는 그 지금 필리핀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베트남으로
또 다음엔 어디로 가신다 그랬죠? 아프리카로 가시나요? 탄자니아 출장 갑니다. 예. 네. 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그냥 보내기 섭섭하니까 끝으로 어, 한마디 하시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 쥐뿔도 아닌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죄송스럽고요. 그냥 혹시라도 좀 여러분들 삶에 자그마한 좀 참고라도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부족한 제가 괜히 여러분들 앞에서 떠든 거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제7회 실천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